자, 지구 내부를 배우고 나서 이제 지각으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이면 지각이 되는데 그 지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과연 과거와 지금의 지각의 모습은 같은지 다른지. 자,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지각의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최신 이론은 판구조론이지만, 자, 이 세 가지 이론이 이 판구조론의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이론의 내용도 잘 알아놓아야 됩니다. 자, 보면 먼저 그림을 보기 전에 일단 한번 우리가 이 글자가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변화, 지금 지각의 모습을 설명하는 가장 최초의 이제 과학자는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됩니다. 자,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통해서 지금의 지각의 모습은 대륙들이 이동해서 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홈스라는 과학자인데, 홈스는 이 대륙 이동설에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자, 멘틀이라고 하는 지구 지각의 하부에 있는 멘틀이 움직여서 생겼다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을 얘기했고, 자,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해저 확장설, 해저에 있는 V자 열곡에서 확장이 되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는 해저 확장설을 얘기했고, 자, 그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전에 있는 이런 이론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포함해서 판구조론이라는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16세기 유럽에서 발간된 지도책에 나오는 세계 지도이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을 잘 관찰해보자. 자, 밑에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잘 들어맞는가? 자, 보시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그 오른쪽을 보면 여기에 있는 해안선과 왼쪽에 있는 해안선이 대략적으로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남아메리카의 오른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잘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해안선들도 얼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안선 모양이 잘 들어맞게 되는데, 그 까닭은, 자,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뭐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커플이 되면 목걸이 같은 거를 많이 맞추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보면 이런 거 커플 목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 아니면 너무 많네요, 종류가. 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그 겉 부분이 똑같다는 건 원래 얘네들을 맞추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커플 목걸이를 많이 하는데, 자, 해안선의 모양도 같습니다. 원래 이 모양이 잘 들어맞는다면 그 까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네들이 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다가 갈라져서 이동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착안해서, 자,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증거를 찾게 되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초대륙을 만들게 됩니다.
자,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던 백예너는 원래 지구의 지각은 대륙들은 붙어 있었다. 자, 그 초대륙을 판계라고 불러주고요. 이것들이 움직여서 지금 지구의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예너가 얘기했던 네 가지 그 증거,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 네 가지를 보면, 자,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던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과 같이, 자,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과, 자, 두 번째는 다른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여러 대륙에서 같이 발견되는 걸 통해서 증거로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맥의 일치인데요. 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대륙을 맞추어 보면 산맥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초대륙 상태에서 갈라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증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빙하의 흔적인데 여러 대륙에 남아있던 빙하의 이동 방향과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백예너가 금방 이 이론을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부정을 당했던 이유는 과학자들이 이제 대륙의 이동이 원천 근원을 이제 물어보았지만 백예너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륙 이동설이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28년에 홈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두 번째가 멘틀 대류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멘틀 대류설은, 자, 멘틀은 지각 밑에 있는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인 멘틀이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고 이 움직이는 현상 때문에 지금의 직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해양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B를 먼저 보면, 자, 멘틀이 대류가 되면 이 부분 B 부분에서는 V자 모양의 열곡이라고 하는 계곡 같지만 되게 뜨거운 계곡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양옆으로, 자, 멘틀이 상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멘틀이 올라오고 이쪽에서 올라온다면 올라와서 B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멘틀 위에 얹혀져 있는 지각이 움직이게 되고 B는 확장하게 된다는 게 해저 확장설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떤 부분이냐면 확장하게 되면 A 부분을 가다 보면 이쪽에서는 또 다른 곳들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침강에서, 자, 깎이고 가라앉아서 소멸되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해구라고 불러줍니다. 자, 보면,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하기 때문에 V자 열곡인 해령에서 지각이 생성이 되고 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해저 확장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자, 1960년대 말에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판구조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지각을 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판이라는 말을 쓴 건, 자, 윌슨이 지각으로만 설명하기도 힘들고 멘틀로만도 설명하기 힘들다. 또 특히, 자, 그림을 보면 멘틀의 상부는 지각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 판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한 지구의 겉부분을 얘기하게 되고, 지각만 따졌을 때는 35km였던 지각의 범위를 100km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은 이렇게 여러 개의 판이 되고
이런 판의 구조에 의해서 지금의 직권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잠깐 보면, 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직권의 겉부분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2번은 자, 다음 그 범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